대구 추수원 안동댐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가 어제 열렸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과 특별조례 등 주요 현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지만 사과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의 첫 상설 전시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을, 이철우 경북지사는 현안을 이유로 불참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차 크겠고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기온 변동이 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9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큰 추위는 없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비상입니다. 오늘도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아침과 낮 기온차가 커져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심의하려는 것은 너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반발이 거셌는데요. 물관리위원회는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됐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단체 위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열리는 심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니 뒤에서 들어라. 이거는 과거의 절차와도 맞지 않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나 이것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먼저 진행한 뒤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주민의 어떤 동의라든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면 그때 시작하는 것이지 이걸 처음부터 무조건 여론 수렴부터 해놓고 어떤 문제 접근의 방식은 결국은 그 문제는 풀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물관리위원회의 선회의, 후 여론 수렴 방식은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안부터 만들어가 여기에 제출해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대표성을 띈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을 듣고 안건 상정을 할지를 판단하겠다며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회의 시작 전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는 2조 원을 들여 110km나 되는 도수 관로를 까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경제적 형평성, 실효성 면에서도 전혀 효용성이 없는 엉터리 삽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욕심이 투영된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마이웨이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추진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이 탄핵 정국의 혼란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스스로 후한무치한 자리 버티기를 막아야 한다며 만든 특별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홍 시장은 주요 사안을 두고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게 처음은 아닌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 시장의 기조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당시 행정통합에 대해 공무원과 산하단체가 대폭 줄어들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엉망이 되는데 동의하겠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도 지나지 않아
행정통합만이 살 길인 듯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뒤였는데 오랜 생각이었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되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청두시 자체가 2,500만, 대구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청두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도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 홍 시장의 변화는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간에 장과 임원, 임기 관련 조례 개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전임 시장이 임명한 단체장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정무직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도리도 모르는 후한무치이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은 물러나라는 압박은 취임하자마자 임기를 제한하는 특별 조례를 만들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고 출마를 노리면서 시장직을 중도에 사임하면 예외로 하자며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대구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요 사안을 두고 불과 2년여 사이 전혀 달라진 정책을 펴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구시장 자리를 그저 정치적 존재감만 유지하며 중앙정치 복귀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기는 건 아닌지 대구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의 첫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단원 김홍도, 겸재정선 등 내로라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상설 전시는 1년 내내 열리고 이 사이 작품은 서너 차례 바뀔 예정입니다. 변예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겨울 추위 속 나뭇가지 위 흰매화가 은은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전 전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풍속화가 회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던 자리에 단원 김홍도의 작품 백매가 들어섰습니다. 직업 화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 시정과 흥취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었던 단원 김홍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과 푸르른 산봉우리, 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은 마치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본 듯 금강산의 풍경을 한 폭에 담았습니다. 개관 기념 전시에서 선보였던 국보 청자상가 문학 문매병 등 도자 2점은 1938년 간송이 직접 주문해 만든 목재 진열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국보 신윤복의 회원 전신첩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 전시에는 국보를 포함해 도자, 회화, 서예 등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유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셔도 또 새로운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대구 간송미술관은 상설 전시와 더불어 2개 기획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단체인 영덕군 산림조합이 최근 한 달여 사이 조합장이 2명이 잇따라 사퇴하거나 직무정지돼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특혜대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림청의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림조합 측은 특혜대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비리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연임으로 6년째 직무중이던 영덕군 산림조합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절차를 위반한 특혜대출 사실이 드러난 직후입니다. 저리의 정책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할 때는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건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여신심사위원인 조합 이사였습니다. 산림조합의 금융심의위원이면서도 그게 지가 원래 되기 안 하는데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들이 승인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감사에서 문제되다 보니까 다시 10월 달에 승인을 받고.
한 달 뒤 보궐선거로 뽑힌 현 조합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20일 만에 직무 정지됐습니다. 조합장 선출 직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산림조합과 계약한 감리 용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산림조합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의원들이 조합장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와 임원들이 지난 6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과정을 이사회에 부실 보고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의 주인이고 자기는 경영하라고 봉급을 주고 맡겨놨는데 이 주인 행사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잘못을 신을 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비위 논란 확산과 함께 내부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은 특별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조합 임직원의 배임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측은 특혜 대출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부실 경영이란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위법적으로 한 사실은 없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대의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이래 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다음 주 임시총회에서 외부 특별감사 시행을 의결해 현 임직원의 비위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 질문을 거부하며 논란을 빚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극우 유튜버가 이와 관련된 뉴스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판 댓글에 비추천을 누르고 반대로 옹호 댓글에는 추천을 눌러서 댓글 여론을 조작한 건데요. 이 여론을 심각하게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선택적 언론관과 빼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뉴스가 방송되고 몇 시간 뒤 진행된 극우 유튜브 신남성연대의 생방송을 보면 진행자가 이 뉴스를 지목해 대전시장을 비판한 등의 댓글에 비추천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셔서 비추천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자 43개였던 한 댓글의 비추천 수가 1000건 넘게 급증했고 결국 댓글창 상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천이 많아도 비추천 수 역시 많으면 상단에서 내려가는 네이버 댓글 정책을 노린 겁니다. 진행자는 이어 이른바 우파 댓글을 찾아 추천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나였어도 좌비 센터 받아 이런 거는 추천 한 번씩 꼭. 해당 댓글은 당시 추천 수가 26개였지만 지금은 2,800여 개가 넘어 댓글 상단에 자리했습니다. 신남성연대 측은 이런 작업을 언론 정화 활동으로 부르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의 단체 채팅방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달부터 본격화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기사 30-40여 건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자의 한마디에 단 10분, 15분 만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정보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또 옮겨 나르는 그런. 신남성연대 측은 이 같은 댓글 작업이 직접 참여 활동으로 합법이라고 내부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계 조작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 조작을 했다면 업무 방해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운영 정책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채널과 신남성연대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차례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 박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창원지검에 출석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광역단체장들의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인데 여기엔 박형준 부산시장도 포함이 됐고 2021년 보궐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 전 7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강 씨 측 주장입니다. 박형준 시장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7건 정도 비공표 기준으로 다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 비용은 누가 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조작된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 언제 어떻게 조작했다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작을 하지 않은 조사는 아니다라는 거. 선거 여론조사는 비공표라 하더라도 내용을 조작하거나 또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강 씨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 씨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며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사건을 관할 연제경찰서로 이첩했고 창원지검 역시 강 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강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관화 1, 2주민들 37만 원, 성주군 금수강산면 명천 1, 2주민들 그리고 광산 1, 2주민들께서 각각 35만 원, 성주군 금수강산면 김선옥 씨 35만 원, 주식회사 다인조경건설에서 30만 원, 동아 OL시스템 박귀옥 씨 30만 원, 영천시 문회동 화북면 오동 부인회에서 30만 원, 주식회사 영광건설에서도 30만 원, 성주군 금수강산면에서 후평 1위 주민들께서 15만 원, 어은 1위 언내마을 주민들 15만 원, 어은 1위 상우마을 주민들께서도 15만 원, 성주군 금수강산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의 1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68로 지난해 12월보다 27.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60선으로 떨어진 건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경북은 60으로 40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평균도 68.4로 2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 정치적인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거래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의 이용료를 가맹기사에게 일괄 징수한 대구 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털 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의 89.5%인 5,701대의 가맹택시를 운영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티 앱을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협회는 추운 겨울 가기 좋은 실내 관광지를 모아 대구 시티투어 특별 노선 예감 투어를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감 투어는 이 기간 설 연휴와 매주 토, 일요일 모두 14차례 진행됩니다. 코스는 대구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을 시작으로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과 미디어 아트로 꾸며진 대구 섬유박물관 등을 도는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 변동이 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최고 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큰 추위는 없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해서 비상입니다. 오늘도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아침과 낮 기온차가 커져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구미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의성은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7도, 의성은 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1도, 경주는 영하 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포항과 경주 모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 이어지며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